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인의 입막음 돈으로 쓴 13만 달러를 나중에 갚아주었다라고 그의 변호사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성적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온 성인 영화 배우에게 그의 변호사가 입막음용으로 준 13만 달러를 후에 상환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새로 트럼프 변호팀에 합류한 루디 줄리아니가 팍스 뉴스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한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까지 트럼프는 이 스토미 데니얼스라는 여인에 대해서 모른다로 일관을 해왔었습니다. 그녀와의 연몰 사실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녀에게 13만 달러를 준 것도 나는 모른다.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도 모른다. 라고 줄곧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줄리아니의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가 그의 변호인이 지불한 13만 달러를 알고 있었고 그 돈을 후에 갚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는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나의 대통령이 성인 영화 배우와 놀아났는가, 또 이 부끄러운 일을 덮기 위해서 입막음 돈을 주었는가, 또 그것마저 은폐를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는가,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디 줄리아니가 말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이 지금까지 트럼프가 한 말과 어떻게 모순이 되는가, 과연 이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줄리아니가 어제 한 말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이 트럼프의 여인인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지불한 13만 달러는 나중에 트럼프가 코헨에게 다시 갚아주었다.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돈을 갚는 방법이 그의 변호사비 지불을 위해서 월 3만 5천 달러씩 정도 지불을 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돈이다. 그리고 이 돈은 선거와는 무관한 돈이고 고로 선거기금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도 아니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줄리아니는 이 말을 트럼프의 변호팀에 합류한 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팍스 뉴스에 나가서 자진해서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워싱턴과 뉴욕에 깜짝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한 말과 너무 상이하고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팍스 뉴스도 재차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인 에어포스 1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일문일답한 내용과 너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대화 내용을 간추리면 기자 질문, 귀하는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지불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No.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돈을 지불했습니까? 변호사 코헨에게 물어보라. 그 돈의 출처가 어딥니까? I don't know. 이런 대화였습니다. 그동안 변호사 코헨은 13만 달러를 지불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의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주고 쌍방이 서명한 내용을 보면은 소위 Non-Disclosure Agreement, 침묵에 합의한 겁니다. 이 서류에 트럼프의 서명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줄리아니의 주장은 돈은 13만 달러를 상환해 주기는 했는데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3만 5천 달러 정도 변호사 피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워낙 트럼프가 부자니까 한 달에 3만 5천 달러 변호사비 지불하는데 그 내역을 일일이 다 모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아무리 부자라도 13만 달러면 큰 돈인데 나누어서 지불한 것은 소위 은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위반이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돈의 사용은 모두 선거기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의 연문이 공개되면 선거 직전에 정치적인 타격이 클 수 있으니까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출한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선거와 관련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campaign contribution, 선거기금이라고 간주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또 그리고 변호사 코헨이 대신 지불한 돈을 정치 헌금으로 간주를 한다면은 그 지불한 13만 달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훨씬 초과된 금액이다. 고로 불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추가해서 트럼프 쪽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신고가 됐다. 고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선거 헌금을 미신고하면은 대부분 경범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고의적으로 미신고를 했다라고 간주가 되면은 중범죄로도 처벌이 가능한 죄목입니다. 코헨이 지난 3월에 NBC 뉴스와 대담할 당시에 그가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건네주고 마무리를 할 때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한 것을 시인했습니다. 이것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을 감시하는 강력한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이 워치독 그룹들이 이미 코헨과 트럼프를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어제 줄리아니가 한 말은 아주 크게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미 데니얼스의 변호인인 마이클 에버나티는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은행 사기, 돈 세탁, 음모 등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지불되는 변호사비에 이 여인에게 간 돈이 상환이 섞여 있을 경우에 그것은 은폐 또는 텍스법 위반도 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스토미 데니얼스 측은 트럼프의 변호인 코헨과 합의한 침묵 합의서 그리고 13만 달러를 받은 것을 모두 무효하자 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서에 당사자인 트럼프의 서명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합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코헨 쪽에서는 이 합의는 정당한 것이고 만일 트럼프와의 연사를 공개를 한다면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스토미가 내야 할 것이다. 그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인 영화 배우인 데니얼스 측의 합의 무효화 제소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당사자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를 언론에 팔거나 아니면 자서전이라도 펴낸다면 13만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루디 줄리아니 911 때 뉴욕 시장을 역임했고 연방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한 직후에 그가 국무장관, 법무장관 또는 홈랜드 시큐리티 장관 등의 물망에 올랐지만은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그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팀에 합류를 했는데 그가 과거에 대선에도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잦은 말 실수 때문에 조기 하차를 하고 말았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월 3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막음 요구로 성인 영화 스타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자비로 지급한 자신의 변호사 마이클 코언에게 같은 금액을 갚았다고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말했습니다. 코언 변호사도 이를 시인했으나 자신의 개인 돈으로 합의한 것이며 대선 자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스토미 데니얼스의 입막음 돈을 준 변호사에게 자신이 변제한 돈은 그 변호사에 대한 월간 상담료로서 준 것이지 대선 캠페인 자금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협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미 2달 전 억류 미국인 3명을 풀어주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3월 스웨덴 방문 중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곧 석방할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은 김동철 목사를 비롯해 토니 김, 김학송 씨입니다. 로메인 상추를 먹고 병원성 장출혈성 대장균 이콜라이에 감염된 환자 중 처음으로 사망자가 났습니다. 질병관리예방센터는 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콜라이 감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처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콜라이에 감염된 환자는 25개 주에서 121명으로 보고됐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이 어제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을 2019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습니다. 어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발송한 의회 공문을 통해서입니다. 루크메서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은 공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없애고 영내 평화를 가져오고자 북한의 최대의 압박을 부단히 가했다며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성공적으로 결속시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제제재 체제 중 하나를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기존 1.50에서 1.75%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향후 몇 개월 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1일에서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5월 정례회의를 열고 위원들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시카고 지방에 불어닥친 스톰으로 침수, 정전, 가옥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호우, 강풍을 동반한 스톰으로 레이븐스우드와 얼빙팍 지역들과 주택 일부가 침수됐으며 지붕 파손 등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시카고 지역의 정전 가구가 약 7천여 개에 달합니다. 일리노이주의 모기와 해충의 피해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앙질병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주내 모기로 인한 질병이 2016년에 772건으로 10년 전보다 3배가 증가했습니다. 2004년에서 2016년 사이 모기, 진드기, 벼룩 등으로 인한 발병 건수가 모두 6만 4천 건, 10년 사이에 역시 3배가 증가했습니다. 어제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 9시간 동안 모두 14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서부 지역에서는 드라이브-바이 슈팅으로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들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다 늦은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73도, 밤 최저 57도. 내일은 오전 한때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낮 최고 74도, 밤 최저 55도. 토요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9도, 밤 최저 57도. 주일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69도, 밤 최저 46도입니다.